여러분 혹시 아셨나요? 오는 10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또 바뀝니다. 단순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지갑이 텅 비어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네, 맞아요.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실수 하나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늘 잘 버렸는데? 하고 안심하고 계시다고요? 천만의 말씀. 생각지도 못한 이것 때문에 벌금을 물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0월부터 과태료 안 내려면 당장 쓰레기 봉투에서 빼야 할 이것이 뭔지, 그리고 왜 빼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에 쓰레기 분리수거 제대로 안 하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대충 봐도 딱 티가 나는 경우도 있고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온갖 규정 위반 쓰레기가 뒤섞여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그냥 대충 종량제 봉투에 다 때려 넣으면 되겠지 하는 분들. 이제는 정말 큰일 납니다. 2025년 10월부터는 쓰레기 분리수거 단속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에이 설마 누가 내 쓰레기 봉투를 일일이 다 뒤져보겠어? 했겠지만 이제는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예전의 단속 방식이 주로 육안 검사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첨단 기술까지 동원됩니다. CCTV를 통해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배출자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필요하면 봉투를 뜯어서 내부를 확인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는다고 하니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과태료는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100만 원까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 소중한 돈, 피땀 흘려번 돈을 쓰레기 잘못 버려서 억울하게 날리지 말자고요. 게다가 한번 적발되면 끝이 아니라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명확히 알아야겠죠? 가장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음식물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당됩니다. 이 대원칙 하나만 머릿속에 정확히 넣어두고 기억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이 원칙을 기준으로 어떤 것들이 음식물 쓰레기이고 어떤 것들이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귤 같은 얇은 과일 껍질, 채소 껍질 다만 특정 채소 껍질은 예외, 밥, 국물류 등은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이것들은 동물이 먹었을 때 소화에 전혀 문제가 없고 사료화 과정에서도 쉽게 분해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금지 품목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금지 품목. 바로 동물의 뼈. 명절에 갈비찜 먹고 남은 쏘뼈, 퇴근 후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인 치킨 먹고 남은 뼈, 야식으로 즐겨 먹는 족발뼈, 삼겹살 먹고 남은 돼지뼈. 이 모든 뼈 종류는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의외라고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뼈는 동물이 직접 먹을 수 없을 뿐더러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분쇄 기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사료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절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 뼈는 꼭 잊지 말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굴 껍데기 같은 단단한 해산물 껍데기들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역시 동물이 먹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분쇄가 어렵고 부패 속도도 느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숭아씨, 자두씨, 체리씨 같은 단단한 과일 씨앗, 파인애플 껍질, 수박 껍질, 멜론 껍질, 밤 껍질, 코코넛 껍질 등도 전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겉모습은 과일이지만 그 성질은 동물이 소화하기 어렵고 분쇄가 어려운 단단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명확히 인지하고 기억하면 훨씬 편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금지 품목. 양파, 마늘, 대파 껍질 및 뿌리. 아니, 채소 껍질인데 왜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함정입니다. 얘네들은 특유의 강한 향과 섬유질 때문에
동물의 소화를 방해하고 사료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양파 껍질을 깔 때마다 대파, 뿌리를 자를 때마다 이건 일반 쓰레기 하고 확실하게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외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추장, 된장 같은 장류, 쌈장, 초고추장 등 염분 함량이 높은 모든 양념류와 김치도 주의해야 해요. 염분 함량이 너무 높으면 사료화가 어렵고 염분이 동물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치의 경우 국물까지 통째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김치는 물에 깨끗하게 충분히 헹궈서 염분을 제거하면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지만 그냥 국물째로 버리거나 염분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버리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괜히 귀찮다고 아무렇게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냅다 버렸다가 과태료 폭탄은 물론이고 환경오염까지 가중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세 번째 금지 품목. 플라스틱 등 이물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의외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비닐봉투나 플라스틱 포장재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담을 때 편의상 사용하는 작은 비닐봉투. 이 봉투째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비닐봉투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봉투는 따로 빼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해요.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실수하는 부분이라 특별히 더 강조드립니다. 또한 과일 스티커, 견과류 봉투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 등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이물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최대한 깨끗하게 분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이 작은 노력이 과태료를 막아주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활용 쓰레기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도 10월부터는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캔, 비닐류. 이걸 그냥 마구잡이로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물로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붙어있는 라벨이나 스티커는 모두 제거해서 버려야 해요. 국물이 흥건한 플라스틱 용기, 내용물이 덕지덕지 말라붙어 있는 캔, 음식물이나 오물로 심하게 오염된 비닐봉투는 절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이 오염된 쓰레기들을 일일이 다 씻어줄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오염된 재활용 쓰레기들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어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처리되는 것이며 자원 낭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꼭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버리고 라벨은 완벽하게 떼주세요. 안 그러면 이물질 잔존으로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게 되고 결국 여러분이 버린 쓰레기가 과태료 고지서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리고 투명 페트병.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거주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섬유, 옷, 가방 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거나 오염되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발로 밟아 부피를 줄여서 압축하여 배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이것도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이팩, 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같은 종이팩도 분리배출 규정이 10월부터 강화됩니다. 종이팩은 일반 종이랑 같이 버리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안에 방수 및 보존을 위한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종이와는 다른 재활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일반 종이와 섞여 버려지면 재활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종이팩도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물로 한번 헹궈서 펼치거나 압착하여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동네 주민센터나 마트에서 종이팩을 모아오면 화장지 등으로 교환해주는 사업도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원도 아끼고 생활용품도 얻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죠? 이렇게나 많은 규정들을 어떻게 다 외우고 지킬 수 있을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가장 좋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환경부에서 만든 공식 앱인 내 손안의 분리배출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 정말 여러분의 분리수거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앱을 스마트폰에 깔아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부 분리배출 기준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쓰레기를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그때그때 바로바로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이 앱 하나면 여러분은 쓰레기 분리수거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애매하게 버리지 않고 확실하게 규정을 지키며 과태료 걱정 없이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앱은 쓰레기 종류별 검색 기능은 물론이고 재활용 가능 여부, 배출 요령까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해 주니 오늘 당장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해 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단속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담당 인력을 늘리고 단속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무단 투기 및 잘못된 분리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냥 대충 버렸다가는 과태료는 물론이고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올바른 분리배출을 생활화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자고요. 과태료 폭탄도 현명하게 피하고 동시에 소중한 지구도 살리고 이보다 더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는 없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분리수거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